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기업이 무려 45조 9천억 원이라는, 그러니까 회사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보통 이 정도면 시장은 환호하고 막 축포를 터뜨려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같은 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마구 던지기 시작합니다. 네,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 건데요. 왜냐고요? 정작 손에 쥔 그 실제 영업이익은 무려 30.8%나 증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고점 대비 주가는 이미 30% 가까이 빠진 상태고요.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이 와중에 경영진은 주가를 5천 원에서 100원으로 쪼개는 그 파격적인 50대 1 액면 분할이라는 카드를 던집니다. 이게 대체 무슨 혼돈의 카오스일까요? 네, 정말 극단적인 소식들이 막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 이 딥 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역설의 중심에 있는 기업, 현대자동차의 주가 전망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자료들, 증권가 리포트나 내부 동향들을 종합해서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딱 이것입니다. 지금 이 30% 폭락한 주가는 개미들을 유혹하는 치명적인 함정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에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압도적인 저점 매수의 기회일까요? 자, 이 부분을 좀 풀어보죠. 일단 그 화려한 장밋빛 미래나 액면 분할의 마법을 논하기 전에 당장 청취자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파랗게 질리게 만든 5일분기 실적 쇼크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죠. 특히 저는 자료를 보면서 좀 화가 났거든요. 매출은 역대급인데 이익이 30%나 날아갔다. 이건 덩치만 커졌지 속은 골마가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게 좀 상식적인 의심 같은데요. 숫자가 주는 공포가 워낙 크니까요. 하지만 자료들을 아주 세밀하게 좀 뜯어보면 이번 이익 급감의 원인은 현대차가 차를 잘못 만들었거나 경쟁력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아,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다. 네, 철저하게 통제 불가능한 3대 외부 악재가 동시에 덮쳤기 때문이죠. 저는 이걸 거대한 화물선에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화물선이요? 배 자체의 엔진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의 해류가 역방향으로 거세게 바뀌고 짐의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무거워진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해류가 역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건 그 구체적으로 어떤 악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해류의 변화는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15% 관세 부과 조치였습니다. 아, 관세. 네, 이 지정학적 폭탄 하나 때문에 현대차는 이번 1분기에만 무려 8,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비용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기아차까지 합치면 거의 1조 6천억 원이 넘죠. 잠깐만요. 8,600억 원이요? 1분기 석 달 만에요? 네, 맞습니다. 1분기에만요. 와, 그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엄청난 돈을 세금으로 뜯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두 번째 악재,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겹쳤습니다. 아하, 배터리 광물 같은 거요? 네, 전기차와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니켈, 리튬 같은 핵심 광물 가격이 막 치솟으면서 약 2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죠. 벌써 1조가 넘어가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5원까지 치솟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한테는 보통 좋은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업들은 미래의 고객들의 차량을 수리해 줄 것에 대비해 판매 보증 충당금이라는 걸 달러로 미리 쌓아두거든요. 아, 달러로요? 네. 그런데 환율이 급등하니까 장부상으로 쌓아둬야 할 원화 기준 충당금 액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즉, 현금이 당장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회계 장부상 이익을 심각하게 깎아먹은 거죠. 잠깐, 여기서 태클을 하나 걸어볼게요. 관세, 원자재, 환율. 이거 전부 외부 요인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오거든요. 펀더멘탈이 강하다 한들 이 외부 요인들이 내일 당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이 엄청난 비용 펀치를 맞다 보면 결국 쓰러지는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게 약간 기업의 방어 논리? 이른바 행복회로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구심을 가져야 정상이죠. 그렇다면 정말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강해졌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적 말고 다른 데이터를 봐야 하나요? 네, 외부 환경을 제외한 시장 내에서의 싸움을 봐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이브리드 판매와 시장 점유율 데이터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이른바 캐즘 현상이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차는 오히려 수익성이 매우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역대 최대인 17만 대나 팔아치웠습니다. 네, 전체 판매비 중에 무려 17.8%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는 빈자리를 당장 돈이 되는 하이브리드로 기가 막히게 메꿨다는 거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수치는 시장 점유율이에요. 올해 1분기 글로벌 자동차 전체 수요는 전년 대비 7.2%나 감소했습니다. 아, 자동차 시장 전체가 쪼그라들었네요. 즉, 시장 전체의 파이가 확 줄어든 악조건이었죠. 그런데 그 줄어든 파이 속에서 현대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4.6%에서 4.9%로 올랐습니다. 오, 오히려 올랐어요? 네, 남들이 무너질 때 혼자서 시장을 더 빼앗아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엔진이 강력하다는 증거죠. 아, 그러니까 오그라게 관세를 얻어맞고 장부상 손해를 봐서 그렇지 그 본업인 자동차 판매 전선에서는 오히려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본업의 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하나 생깁니다. 아무리 엔진이 튼튼해도 결국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전기차 캐즘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버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세나 비용 부담도 여전하고요. 그렇다면 현대차는 지금 이 줄어드는 파이와 비용의 압박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고 있나요?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는 지금 뼈를 깎는 과감한 사업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원가 절감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최근 소식들을 보면 현대모비스가 램프나 범퍼 같은 전통적인 부품 사업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 현대위아는 방산 부문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방산이나 부품이면 원래 잘하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돈이 안 돼서 파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이었던 전통 제조 사업들을 과감히 덜어내고 그 매각 대금으로 모은 수조 원의 총알을 미래 핵심 사업에 올인하겠다는 철저한 선택과 집중인 거죠. 아, 미래 사업을 위한 실탄 장전이군요. 여러분, 여기서 현대차가 전기차 수요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꺼내든 기가 막힌 카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배터리 구독 서비스 구상인데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살 때 생각해 보세요. 기기값이 200만 원이라고 해서 그거 일시불로 긁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통신사 요금제랑 묶어서 매달 몇만 원씩 할부로 내죠. 그런데 만약 6천만 원짜리 전기차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이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전기차 가격에서 가장 비싸고 골칫거리인 부품이 바로 배터리잖아요. 차량 가격의 30에서 40%를 차지하죠. 그렇죠. 배터리 때문에 전기차가 비싸잖아요. 현대차의 구독 모델은 이 배터리를 차량 가격에서 아예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6천만 원짜리 차를 3천만 원대, 즉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가격에 초기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와, 6천만 원짜리가 3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진입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겠네요. 맞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를 반값에 사는 느낌이니 당연히 솔깃하겠네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요? 당장 들어올 6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반토막 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과연 회사의 이득이 되는 구조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단기적인 매출의 덩치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월스트리트나 금융시장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현금, 마진. 바로 반복적인 수익, 넷플릭스 같은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 구독료요? 현대차가 배터리를 구독으로 돌리면 매달 소비자로부터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구독형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마치 애플이 기기 판매를 넘어서 서비스 구독으로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아, 그러니까 차를 한 번 팔고 끝나는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차가 수명 다할 때까지 10년이고 15년이고 계속 돈을 내게 만드는 그 거대한 구독 플랫폼으로 소비자를 가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락인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구독료라는 현금 파이프라인이 현대차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요? 아까 수조원 매각대금도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려는 진짜 목적지가 자동차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어야 할 최종 목적지, 그곳이 바로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송두리째 바꿀 피지컬 AI와 로보틱스의 영역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차를 얼마나 잘 파는지, 하이브리드가 어떤지, 배터리 구독이 뭔지 떠들었지만 사실 이것들은 전부 캐시카우, 즉 현금 창출원일 뿐입니다. 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죠. 지난 1년 동안 현대차 주가가 무려 3배 가까이 폭등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최근 증권가에서 이 회사를 미친 듯이 재평가하고 있는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로봇입니다. 맞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바퀴 달린 쇳덩이를 파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CES2016에서 공개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최신 버전을 보면 이 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틀라스요? 이 로봇의 스펙은 그야말로 대경이롭습니다. 무려 56개의 자유도, 그러니까 관절을 갖춰서 인간의 생체 역학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유연하게 움직이고요. 50kg의 무거운 하중을 견딥니다. 와, 50kg를요? 네, 거기에 360도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로 주변을 완벽하게 인식해 스스로 판단하죠. 잠깐, 자유도가 56개요? 제가 알기로 테슬라가 그토록 자랑하는 로봇 옵티머스가 관절이 40개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관절 개수가 좀 더 많은 게 산업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테슬라와 현대차의 로봇 전략,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차이죠?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지향점이 소비자용 범용 로봇입니다. 2만 달러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해서 장기적으로 전 세계 100만 대 이상을 깔아버리겠다는 거죠. 아, 누구나 집에 하나씩 있는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처럼요? 네. 그러려면 단가를 낮춰야 하고 적당히 사람 흉내를 내는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연간 생산 목표가 고작 3만 대 수준이에요. 100만 대 대 3만 대요? 숫자로만 보면 현대차가 게임에서 너무 밀리는 거 아닌가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투입되는 위치를 봐야 합니다. 아틀라스는 가정집 청소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도 버티기 힘든 고난도, 고위험의 자동차 프레스 공장이나 유독가스가 나오는 배터리 제조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완벽한 하이엔드 전문가용 로봇입니다. 아하, 산업현장 특화군요. 네, 관절이 56개나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좁은 차체 안으로 허리를 180도 꺾어 들어가서 50kg짜리 부품을 1mm 오차 없이 조립해내야 하니까요. 아, 테슬라가 로봇계의 보급형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현대차는 산업 현장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천만 원짜리 초정밀 굴삭기나 하이엔드 장비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아까 우리가 1분기 실적 이야기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저런 최첨단 로봇을 개발하고 공장에 투입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천문학적일 텐데 이게 당장 기업 입장에서 돈이 되는 장사인가요? 직관적으로는 비용이 엄청 들 것 같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완벽하게 돈이 되는 장사입니다. 메커니즘을 설명해드리죠. 네, 들어보죠. 현재 미국 자동차 공장의 숙련된 노동자 평균 인건비가 시간당 약 20달러에서 38달러 선입니다. 파업 리스크나 건강보험, 휴가 비용 같은 건 다 빼고도요. 인건비가 상당하네요. 그런데 이 아틀라스가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발생하는 전기세와 유지보수 비용은 시간당 불과 5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시간당 5달러요? 거의 6분의 1 수준이네요. 네, 게다가 한국수출입은행연구소의 분석 데이터를 보면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생산성이 최대 3배나 높습니다. 이 말은 로봇 한 대를 도입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더라도 단 2년이면 그 투자비를 인건비 절감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네요. 아까 오프닝에서 트럼프 관세 때문에 8,600억 원 손해봤다고 우리 다 같이 분노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공장에 인간 대신 아틀라스가 쫙 깔려서 인건비 구조 자체가 시간당 30달러에서 5달러로 혁신된다면 관세로 맞은 그 수천억 원의 펀치를 로봇이 가져다주는 수조원 단위의 원가 절감으로 그냥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현대차가 전북 새만금에 무려 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9조 원 투자요? 이 9조 원으로 단순히 자동차 찍어내는 공장을 짓는 게 아닙니다. 이 로봇들의 두뇌 역할을 할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공급할 수소 플랜트, 그리고 이 아틀라스를 양산할 로봇 제조 공장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피지컬 AI 클러스터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거군요. 네, 여기에 독자적인 완전 자율주행 AI 모델 개발, 그리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로드맵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퍼즐을 다 맞춰보면 전 세계에서 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뇌, 즉 AI랑 그걸 움직일 무한한 체력인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물리적으로 세상을 바꾼 육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공장까지 동시에 다 가진 기업은 지구상에 딱 두 곳, 테슬라와 현대차뿐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바로 그 희소성입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이 지금 현대차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라 세상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계좌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회사가 로봇을 만들든 AI를 하던 결국 내 주식이 오를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투자의 관점이니까요. 이 시점에서 오프닝에 잠깐 던져뒀던 떡밥 50대 1 액면 분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솔직히 액면 분할은 회사의 본질적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50만 원짜리 주식 1주를 1만 원짜리 50주로 쪼개는 것뿐인데 이게 왜 호재라는 건가요? 산술적으로는 그 말씀이 100% 맞습니다. 피자 한 판을 4조각으로 자르나 8조각으로 자르나 피자 전체의 양은 같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수학이 아니라 심리와 주동성이 지배를 받습니다. 심리요? 우리가 2018년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이미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200만 원이 넘어 개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이른바 향제주가 50대 1 분할을 통해 5만 원대가 되자 어떻게 되었죠? 아, 5만 원이면 나도 한 달에 몇 주씩 적금처럼 살 수 있겠네 하면서 전 국민이 달려드는 진정한 국민주가 되었죠. 맞습니다. 현재 현대차 주가가 50만 원대 언저리인데 만약 이 회사가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받아 증권가 일각의 예상처럼 100만 원을 터치한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 100만 원짜리 주식이 분할 후 주당 2만 원이 됩니다. 단돈 2만 원에 테슬라에 맞서는 글로벌 로봇 AI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유동성, 즉 무지성 매수세를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 같은 가격대입니다. 2만 원짜리 로봇 주식이라 확실히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네요. 그런데 아까 10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증권가 리포트들을 보면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네, 의견 차이가 좀 크죠.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여전히 60만 원대 초중반을 부르고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100만 원 그 이상을 부릅니다. 이 엄청난 가격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 격차의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가치 평가의 렌즈, 즉 주가 수익 비율인 PER에 있습니다. 시장이 이 회사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의 싸움이죠. 정체성의 문제군요. 현대차의 현재 PER은 약 11배 수준입니다. 내가 1년에 1조 원을 벌면 회사 가치를 11조 원으로 쳐준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신흥 전기차 업체들이 20배 후반을 받는 것에 비해서도 낮죠. 엄청 저평가네요. 만약 현대차를 여전히 쇳덩이를 조립해 파는 전통적 자동차 회사로만 본다면 공장을 무한정 지을 수 없으니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PER 11배, 즉 지금의 50만 원대 주가가 적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과 AI 회사로 본다면 그 곱해지는 숫자가 확 달라진다는 거군요. 왜 로봇 회사는 PER을 더 높게 쳐주는 건가요? 확장성의 차이입니다. 자동차는 공장에서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대수가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공장 라인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로봇과 그 안에 들어가는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구독 시스템은 한 번 개발해두면 추가 비용 거의 없이 무한대로 복제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성장에 천장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는 로봇 기업 중에 PER이 20배 이하인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 시장이 현대차의 아틀라스와 피지컬 AI 생태계를 인정해서 PER 20배만 적용해줘도 적정 주가는 단숨에 100만 원, 즉 시가총액 200조 원을 골파하게 됩니다. 이것도 오히려 저평가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죠. 게다가 하반기에는 엄청난 폭탄급 호재가 대기 중이잖아요.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입니다. 네, 시장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 이벤트죠. 이 로봇 회사가 미국 시장에 화려하게 상장되면 그 지분을 꽉 쥐고 있는 현대차의 지분 가치가 말 그대로 뻥 튀겨줄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현대 오토에버나 관절 부품을 만드는 로보티즈 같은 핵심 밸류체인 회사들도 덩달아 들썩일 테고요. 맞습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내일 집을 팔아서라도 풀매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주식시장이 그렇게 우리의 행복 회로대로 우상향만 해주지는 않잖아요. 지금 당장 조심해야 할 함정은 없습니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이 아무리 훌륭해도 주가는 단기적으로 파도처럼 막 출렁이니까요. 자료들을 딥다이브 해보면 두 가지 거시적 변수가 눈에 띕니다. 어떤 변수들이죠? 첫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미국 경제를 띄우기 위해 강력한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고 심지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케빈 워시 같은 인물의 등판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자동차 파는 데는 좋은 거 아닌가요?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자동차 할부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 현대차의 미국 판매엔 엄청난 호재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정치적 다툼이 길어지면 시장 전체가 불확실성의 공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금리라는 매크로 변수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흔들 수 있다는 거군요. 또 다른 함정은 뭔가요? 바로 수급, 즉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대입니다. 매물대요? 네. 현재 증권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가격대, 이른바 본전만 오면 팔고 나가려는 물량이 56만 원에서 59만 원 사이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개미들의 무덤 같은 곳이네요. 기관이나 외국인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100만 원으로 끌어올리기 전에 이 구간에서 주가를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면서 개인들이 지쳐서 물량을 던지게 만드는 이른바 개미털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지쳐서 팔아버리면 다음 날 귀신같이 급등하는 그 피눈물 나는 마의 구간이 바로 56만 원에서 59만 원 선이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이 흔들기 구간에서 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지식은 철저하게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논의를 실제 투자 전략으로 연결하려면 단기와 중장기 계좌의 성격을 명확히 분리하셔야 합니다. 계좌를 분리해라. 네,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매물대 소화 과정이나 미국의 관세, 금리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피를 말리며 출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한 번에 모든 자금을 쏟아붓는 몰빵을 피하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며 단기 변동성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중장기는요? 3년, 5년 뒤를 내다보는 중장기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실적 쇼크, 노이즈에 귀를 닫고 피지컬 AI와 로봇이라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만 믿고 엉덩이를 무겁게 가져가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랩업할 시간입니다. 1분기 실적이라는 그 얄팍한 성적표만 쳐다보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나 환율이라는 외부 악재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30%나 빠졌죠. 네, 공포에 질리기 쉬운 구간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안개를 걷어내고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니 그 뒤에는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시장을 방어하는 하이브리드의 괴력, 그리고 매출의 질을 바꿔버릴 배터리 구독이라는 새로운 현금 파이프라인.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틀라스가 있죠. 맞아요. 56개의 관절로 산업 현장의 인건비를 박살내버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까지. 현대차는 이제 바퀴 4개 달린 철통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첨단 로봇공학과 AI 클라우드,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용합해 세상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거대한 테크 제국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치며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 여운을 남기는 상상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상이죠?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이 대리점에 가서 현대차를 구매한다는 것은 과연 단순히 출퇴근을 위한 이동수단을 사는 행위일까요? 이동수단이 아니면요? 로봇이 오차 없이 정밀하게 조립하고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나의 성향을 파악하며 매달 배터리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자동이체로 결제하는 거대한 구독형 모빌리티 디바이스 플랫폼에 내 계정을 로그인하는 행위 아닐까요? 여러분의 다음 자동차는 물리적인 차고에 주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에 접속되어 있을까요? 와, 차키를 돌려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거대한 AI 플랫폼에 로그인시킨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오프닝에서 제가 역대 최대 매출과 이익 급감이라는 현대차의 성적표가 그 깨져버린 낡은 수학 공식 같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시작했었죠.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 분석해보니
공식이 깨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조업이라는 1차원적인 공식에서 피지컬 AI 플랫폼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다차원 방정식으로 공식 그 자체가 찬란하게 진화한 거였네요.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탐구한 이 깊고 넓은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나아가 안개 낀 시장에서 냉철하고 날카로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 심층 분석에서 세상을 뒤흔들 더 짜릿하고 흥미로운 주제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